네, 안녕하세요. 오로이 첨상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항목,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과 본인이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기술,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을 기술하는 항목을 다룰게요. 마찬가지로 신세계 매장 관리고요. 지원 직무는 페르소나는 저번 시간과 동일합니다. 중어중문학 전공이고 중국, 어학연수, 호텔 인턴 근무, 관광 안내 아르바이트,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광고 동아리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좀 더 매장 관리에 어울리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상의 인물이긴 해도 충분히 누구든 동아리 활동은 경험하니까요. 뭐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자신의 동아리 활동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천자니까요. 이 내용도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눠서 글을 작성하면 조금 보기 편하고 더 다양한 내용을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룰 것도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 어, 미리 생각해 봤지만 첫째 문단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어니까, 중국 관련된 거니까 이 페르소나가요. 두 번째 문단에는 광고 동아리를 통해서 매장 관리와 어떻게든 매치를 한 그 내용으로 중국어만 좀 너무 쓴 건 뭐 하니까 매장 관리에 좀 더 적합한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할 요량이에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항목을 다룰 땐요.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공이라든지 본인이 했던 경험, 그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니, 용도로 직군에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해요. 그냥 무조건 직군에서 하고 싶은 일을 던져버리면 그거를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뭐 만들거나 아니면 가장 유사한 내용을 선정해서 기술을 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싶은 내용을 막 기술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경험, 그러니까 글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사례로 직접 알아볼게요. 네, 우선 제목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작성하고요. 문단은 두 개로 하니까 일단 두 개로 나눠서 보기 좋게 해놓을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중국을 소개할 거예요. 페르소나의 중국, 능력, 중국과 관련된 능력을 주제로 삼아서. 첫 문장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연역식 구성이 아닌 이상 첫 문장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넣게끔 전 그런 구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신세계 고객에서 중국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죠. 누구든 알고 있고 한국 사람이라면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요. 아무튼 중국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나오는 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런 내용일 텐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대다수의 유통사가 중국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문장이 내용이 신세계와 100% 일치하지만 또 신세계만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깔아놓고 자기의 장점으로 넘어가야 부드럽잖아요. 뭐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소개 정도가 먼저 깔려 있으면 관심도도 기업에 좀 쏠려 있어 보이고 순서상으로도 그게 더 글을 쓸 때 더 좋아 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뛰어나다. 신세계에서 그래서 더 하겠다. 신세계는 이러이러다. 근데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더 잘해보겠다. 이런 게 좀 순서상으로는 더 적합해 보여서요.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기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본인의 장점 소개에 앞서 뭐 모든 글이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일단 흐름으로 글을 따라가자면요. 여기서는 이 페르소나에서 매장 내에서 고객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 언어, 트렌드
트렌드란 어휘가 빠질 수가 없겠죠. 매장 관리라서. 문화와 언어는 각각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뜻하겠죠. 읽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항목만 읽지는 않으니까요. 이어서 읽으니까 굳이 중국 문화, 중국 언어 이렇게 쓸 거 없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며 신세계 백화점 안에 품격 높은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브랜드 관리로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뭐 페르소나가 확연히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런 중국 관련된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읽는 이가 이미 전 항목에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신세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라고 뭐 넌지시 얘기하는 수준이죠. 뭐 직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막 상세하게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을 하는지 엉뚱한 내용만 안 쓰면 되거든요. 직군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쓰면 돼요. 한정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쓰게 돼서 전 직군을 포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분야에서만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면 매장 관리에서 커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장점으로 드러날 수 있게 유연하게 쓸 수 있으면 괜찮은 소재지만 한정된 분야에서만 너무 집중되게 쓰고 그걸로 그쳐버리면 직군 내용을 전체로 뭐 포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점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페르소나 여기까지 문장에서는 중국 내용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문장부터는 이 중국인을 대하는 거에서 국내 고객으로 좀 전환을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정된 예를 들면 중국이죠. 중국이 한정된 내용을 조금 더 한국의 유통시장으로 확장해서 기술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문장 바로 시작하면요. 장기적으로 중국 브랜드가 성장기에 들어서면 국내 유통 현장에도 중국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저런 브랜드가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논의를 해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국내 고객에게 여기서 이제 중국 고객에서 국내 고객으로 넘어왔죠. 아무래도 백화점에 중국 고객도 많지만 한국 고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고객과 국내 고객을 모두 다룰 수 있게끔 균형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국내 고객에게 중국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개별 브랜드와 상품 특성에 맞춰 관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관리라는 어휘를 썼어요, 일부러. 매장 관리니까 읽는 이가 어떻게든 쓰는 사람이 지원자가 관리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어휘라는 게 뭐 그런 용도죠. 이게 자기소개서가 뭐 다소 자기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의도가 뭐 목적이 분명하니까 의도 또한 읽는 이가 알겠거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라 라는 뉘앙스로 이제 어휘를 나열을 해야 돼요. 뭐 그래도 괜찮은 분야예요. 자기소개서 분야가. 그리고 나서요. 이 문장까지 하면 이제 국내와 중국인을 전부 다 중국어로 엮었죠. 여기까지가 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하고 싶은 일 혹은 해야 할 일 정도로 여기까지 소개가 됐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를 할 단계죠. 여기서는 이제 중국 관련된 페르소나의 장기들이 나옵니다. 상하이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중국어 실력을 높였고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며 중국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였습니다.
체감했습니다. 네,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익혔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또한 중국 호텔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적절한 응대 방법과 관리 방식을 익혔습니다. 네, 여기서도 언어와 문화를 한 번 더 강조했고 적절한 응대 방법, 아무래도 매장 관리에서는 고객 응대에 대한 설명 혹은 가이드 이런 거를 다 제시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 내용이 일부러 들어갔고요. 관리라는 어휘도 일부러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뭐 사실이기도 하면서 그쵸? 강조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루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단에서 이러한 전체를 압축해야 되겠죠. 이제 경험을 신세계 매장 환경에 접목해 미래를 바라보는 관리를 실천할 것입니다. 관리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마무리 문장이니까 나와주는 것도 아주 적절하고 순서상 부드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넣은 걸로는 신세계 매장 환경에 접목해 미래를 바라보는 관리. 이걸로 뭔가 마무리할 때 먼 곳을 응시하는 것 같은 뭔가 포부가 남다른 그리고 뭔가 준비된 인상을 풍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을 좀 표현해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목을 달아야 되겠죠? 제목은 뭐 중국이 빠지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래에 그래요 유통 현장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문장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 뭐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 문화도 잘 알아요 이런 거보다 그냥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로 다 압축할 수 있잖아요.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로 미래 유통 현장을 준비하다. 뭐 문장 형태로 완성 제목을 달았고요. 이렇게 한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페르소나의 가장 큰 장점인 중국어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갔고요. 소개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광고 동아리 활동이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등장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네, 저 아까 밑에 한 걸로 올라가야 되겠네.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요. 동아리 활동이 곧 시장 조사로 연결 지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 조사 관리에 더 할 수 있는 내용들. 이 페르소나가 마케팅 관련 과목이나 교육을 이수했거든요. 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모바일 영역으로 넓어진 까닭에 트렌드 변화를 현장에 빠르게 반영해야 경쟁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또 시작했어요. 그래야 좀 글 쓰는 게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를 더 덧붙여서 다양한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삼아 끊임없이 등장하고 또 계절에 따라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상황 설명이죠. 이쪽 매장 관리를 할 때 마주하는 상황, 그 환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연결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이런 상황에서 왜 시장 조사가 필요한지. 그러면 이에 매장 관리 부문에서는 시장 조사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시장 조사 역량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죠.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은 시장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어휘를 끄집어내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페르소나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순서가 이게 좀 확연하죠?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각자 페르소나에 관련된 내용 이런 순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문장은 대학교에서 마케팅 수업을 들으며 시장 조사 방법을 익혔고 그리고 외부 기관을 통해 마케팅 교육을 이수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학교에서 마케팅 수업을 듣고 또 외부 기관에서 마케팅 관련된 걸 들었으면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시장 조사에 연결했어요.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네. 그리고 페르소나 설명에 등장했던 광고 동아리 내용이 이 문장에서 나올 겁니다. 또한 광고 동아리에서 2년간 활동하며 트렌드와 상품의 조합을 꾸준히 궁리했습니다. 네, 궁리했습니다라는 표현도 간혹 씁니다. 어색하지 않게 쓰면 어휘는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다양해야 좀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강조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그 외에 어휘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자기의 내용을 소개했으니까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에 덧붙여 광고리 동아리에서 더 했던 내용이 소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냥 단순히 2년간 활동했다라고 그치면 시장조사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비롯해 외국인 인터뷰까지 직접 수행하며 시장조사 역량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죠? 광고 동아리에서 광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광고를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또 외국인 인터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넌지시 외국어 능력도 어필을 하고 있고요. 시장조사 능력이 마케팅과 또 결합해서 더 값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도 알리고 있어요. 네, 이제는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또 정리해서 압축하고 마무리 짓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마지막 문장으로는 전체를 연결해 볼게요. 마케팅 지식과 시장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세계 매장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트렌드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마케팅 지식 그리고 시장 조사 경험 광고 동아리에서요. 이걸 두 개를 앞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신세계 매장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언급한 후 결론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이러한 역량을 사용해 기여하겠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목으로 단다면 당연히 트렌드라는 어휘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마케팅 지식이랑 시장조사 경험도 덧붙여 나와야 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작성을 해보면요. 트렌드를 포착하는 마케팅 지식과 시장 조사 경험 이렇게 이번 거는 그냥 단어 종결 형태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냥 이 문단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목에 대해서 이런 차별을 둔 이유는요. 만약에 두 번째 문단의 제목도 마케팅 지식과 시장 조사 경험으로 트렌드를 포착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앞문단의 제목과 형태가 너무 유사해서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단의 제목은 준비하다 이렇게 동사형으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시장 조사 경험 단어형으로 그쵸 단어형이란 용어보단 그냥 문장 말고 다른 형태로 종교를 해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문단이 두 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을 하고 있으면서 다양성도 확보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봐야 되겠고요. 그럴 때는 이제 글자 수가 넘을 때는 부사, 형사를 정리하고요. 그 외의 내용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더하면 되고 아니면 또 빼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페르소나의 내용을 토대로 직군에 맞는 내용을 소개하고 또 차별화한 경험을 페르소나에서 내용을 건져서 기술해 봤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직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깊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기의 강점을 중심으로 삼아서 내용을 기술하는 순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다르니까요. 작성자들마다 내용이. 그렇죠? 네,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사항을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